자, 이제 또 NBA 골드 이호구 매니저와 이 김영민 매니저 얘기 또 들어봐야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니까 약간 기분이 좀 업되는 분위기도 좀 있네요. 네네. 금요일. 불금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운 나이가 됐어요, 이제 그런데 자, 시장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는 뭐. 어제 이제 시간 외 거래들을 들여다볼 때 이호구 매니저가 앞서 이제 코너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포스코 DX? 어제요? 네. 포스코 DS 간단히 그러면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간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연상해서 어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요. 일단 어제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요. 만약에 이 흐름이라면 지난번 전고점 19,420원 테스트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돌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한번 그 근처까지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기를 확 뚫고 갈 수 있을까요? 김현 매니저? 이게 요즘에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가장 좀 2차 전지 밸류 체인이 잘 되어 있는 기업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 어제는 네. 포스코 홀딩스도 괜찮았고 네. 그리고 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이제 ICT 기업들이 또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포스코 DX가 뭐 자동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또 증설 투자하고 나면은 소프트웨어 이런 거 IT 또 인프라도 다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광범위한 수혜가 좀 예상되다 보니까 결국 이건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다가 실적도 좋아지고 전방 투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2만 원은 또 한번 넘어가는 걸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주가인지는 사실 평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라고 예. 하죠, 보통. 그냥 이 종목은 그냥 뭐 포스코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냥 차트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이 정도의 가치 뭐 이런 것보다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네요. 네. 싸다 비싸다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네, 어렵죠. 보통 이제 네. 지금 양극재 기업들이 네. 평균적으로 이제 PER을 한 30배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밸류 체인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통상 한 뭐 25배에서 30배 정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뭐 포스코 DX도 그리 비싼 건 아니다. 굳이 가치를 좀 따져보자면. 이제 계속 커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멀티플 확장 이렇게 네. 하잖아요. 뭐 용어도 좀 고급스럽게 쓰는 것 같은데 PER 주가 수익 비율 30배면은 이제 30년 먹거리는 잡아놨다. 네. 그런 개념이죠. 뭐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시면은 오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동의 못한다 그러면은 조금 달리 보는 거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2차 전지 쪽 아니더라도 네, 또 그렇죠. 새로운 성장 아까 이제 뭐 칩셋 미디어 같은 네.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야 자율주행하면 단순 그냥 테마로 봤지만 네, 이제 지금. 넥스트 칩이나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그 AI 훈풍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이런 트렌드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이제 잘 나오면서 주가도 이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도 의료기기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높은 멀티플이 좀 부담스럽다면 실적이 더 잘 나오는 다른 섹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충분히 이제 종목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뭐 시장은 항상 요지경이니까 뭐 시세는 어찌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또 새롭게 네. 시간 외 거래에서 어제는 뭐가 보였는지. 어제 그 시간에서 좀 약간 좀 특별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죠?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신 소재가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조정 흐름인데 코스모신 소재는 어느 정도 좀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시간에서 LG화학의 3,308억 정도의 규모 어제 양극재 관련 그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6.65% 시간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그동안은 이제 삼성 계열 쪽이었는데 어제 LG 쪽으로도 다시 한번 이제 그 고객을 확보했다. 뭐 이런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전체 어제 계약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에 비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계약이 이제 첫 거래가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우리나라 배터리 셀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삼성 쪽에만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LG까지도 이게 다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약하긴 하다는 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요 계약건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 와 여기도 시가총액이 6조 네, 4천억이나 됐네 벌써. 네. 언제 이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그래요? 네,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 그건 아니라 이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수익성이 이제 올라오겠죠. 뭐 네. 워낙 네. 뭐 2차 전지 소재는 이제 뭐 불티 나는 건 맞는데 네. 수익성도 올라오겠지만 그 수익성과 그다음에 그거를 측정한 이 주가의 값어치 네. 요것도 고민은 해봐야 되죠. 무작정 막 달려들면은 그렇죠. 나중에 또 주가 조정받으면은 당황스럽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희가 근데 이제 예. 실적의 가시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제가 볼 땐 이미 2025년으로 가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실적이 얼마나 나온지에 거기에다가 이제 한 30배 정도 이제 네. 지금 PR이 곱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일단 2025년이 되면은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네.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30배, 40배 곱하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특히 이제 양극재단의 종목들은 실적은 확실히 뭐 2025년 이후까지는 좀 성장을 할 거다라는 네. 시장의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 네. 뭐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기업들이 막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고 이러니까 IRA에 대한 이제 수혜 이거 그 진짜 또 우리 기업들이 반사 수혜 입는 거 맞느냐? 중국 기업들 또 막 CATL이나 이런 기업들 미국 진출해버리면 그또 약간 이익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제 시나리오대로 2025년까지 만약에 이제 성장을 좀 한다면 뭐 양극재 종목들은 PR 한 30배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한 6조 원, 7조 원 정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뭐 확 는 건 맞네요. 근데 네. 작년 네, 1분기에 아무래도. 900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네. 올해는 1,900억이니까 1,000억이 늘었잖아요. 네. 100분위로 치면은 2배 이상이죠. 예.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우와 하는데 규모가 작으니까. 그러면 매출액을 곱하기 이제 단순 4 해보면은 네, 네. 1분기에 2천억 나왔다 치고 그러면 올해 연간 8천억에서 한 1조 원 네. 쳤을 네, 때 그렇죠. 이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근데 이 현재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 6조 4천억을 설득할 수 있을까? 예. 이걸 이제 이제 괜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래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가 조금 먼저 많이 앞서가 그렇죠. 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이제 특징이 보면은 이게 미래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쪽은 이건 싸다, 어디든 또 비싸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가봐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뭐 다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비싸다, 뭐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종목 접근할 때는 일단은 이제 그 시장 상황하고 좀 차트를 조금 보는 게 좋지 기술적으로. 않을까. 네. 예, 그런 이제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비유하지만 네. 요즘 경제는 모나리자 경제. 예. 네, 모나리자가 웃고 있나? 울고 있나? 미인인가? 아닌가는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다 다르다.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죠. 뭐 네네. 눈썹이 있나? 없나? 그것도 다 다르다. 요즘 경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한도 무한정 좋게 네. 좋은 거고 거기에 네. 따라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나는 잘 모르겠어라는 뭐 의구심이 든다면은 조금 다른 걸 대안을 찾으면 되는 거고. 네. 자, 네. 김영 매니저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거? 저도 약간 저는 이제 좀 역발상으로 이번 매니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이 어제도 테슬라 좀 강했는데 어제 상당히 좀 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거꾸로 2차 전지 쪽에 좀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네. 시간의 종목을 보니까 어제 장중에 조금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은
흑연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네. 갑자기 상보가 상한가 가고, 아. 그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막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테마죠. 상보? 네. 네. 상보는 상보가 또 옛날 필름 업체인데. 네, 맞습니다. 흑연 또 생산하는 것과 또 관계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또 시장에서 또 아, 알려지면서 어제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제 테슬라하고 또 벤츠가 네. 네. 이제 흑연 이제 그 수집에 네. 열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네. 이제 흑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흑연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비중이 지금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전체 생산되는 이제 흑연 생산량의 50% 이상이 이제 연필에 쓰이는 게 아니고 연필. 50% 이상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제 흑연이 쓰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생산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기업들이 흑연 광산 확보에 이제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흑연 생산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앵커님도 지금 갸우뚱하는 것처럼 상보라든지 네. 크리스탈 신소재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이 흑연과 관련된 매출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냥 이제 연결만 되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냥 테마성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어쨌든 2025년까지 흑연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고 광산을 거의 뭐 한 97개 이상 더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왔는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제 우리가 전기차 이제 충전이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이제 흑연 기반으로 하는 응급제가 아니고 네. 실리콘 실리콘 응급제 베이스. 이제 네. 채택한다 배치하는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실리콘 응급제와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들었는데 그 대주전자재료나 그 응급제용 파우더 만드는 이녹스 뭐 이런 종목들이 어제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은 좀 그런 종목들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KBG도 이 사명이 한국 바이오젠에서 이제 KBG로 이제 바뀐 회사거든요. 오. KBG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원래부터 실리콘 이제 소재들을 제조하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리콘 응급제 채택한다 그랬을 때 가장 화끈하게 올랐었던 종목이 이제 KBG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간의 시장에서 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흑연, 오늘은 오히려 이제 실리콘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시간의 특징주로 KBG를 한번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또 헷갈리네. KGB하고 또 KBG가. 네. KGB는 택배 이사 네, 업- 택배도 있고 비슷한데. 맥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맥주도? 옛날에 아. 그 또 러시아의 그 정보기관이 이름이 정보기관. KGB였죠.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름들이 어려워서. 자, 하여튼 시간을 거래해서 두 분이 네. 보시는 기업은 코스모 신소재와 KBG였다라는 거. 네, 한 발로 이제 넘어갈까요? 네, 오늘 한 발은 기업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기업은 어제 팜스토리 뭐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일단은 뭐 국제 곡물가는 밀 가격은 추가로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콘 옥수수하고 대두는 조금 뭐 약보합 정도. 왜냐하면 월물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보합이 된 것 같고 곡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영국의 금리 인상 어제 뭐 아침에 이제 뉴스가 대부분 나오고 매크로 분석하는 코너들이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영란은행이 빅스텝 0.5% 포인트 금리를 확 올렸어요. 이게 연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이제 5%가 된 거죠. 4.5에서 5%. 튀르키예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금리를 또 어제 올렸는데 두 배로 올렸어요. 2배. 7.5에서 15%로. 뭐 왜? 역시 우리 김현 매니저는 이 대단한 기억력이에요. 네. 젊어서 그렇겠지만. 네. 하여튼 튀르키예는 2배의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렇다고 뭐 이 터키 리라화가 뭐 직접적으로 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워낙 지금 리라 가치가 낮기 때문에. 영국이 금리를 왜 저렇게 또 올렸을까? 그러니까 CPI가 안 떨어지는 거를 눈여겨봐야 된다. 소비자 물가 5월 달이 영국이 이제 8.7% 나왔는데 시장 예상이 8.4%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헤드라인 CPI입니다. 이제 코어 CPI도 높았어요. 6.8의 예상인데 7.1. 그 이제 연율 기준이고 월간 기준으로도 높았어요. 이게 이제 왜 높아질까? 식품에 대해서 파월 의장도 언급을 했는데 그들도 걱정하는 겁니다. 하반기의 최대 리스크는 푸드플레이션, 이 먹거리 물가죠. 에너지 가격은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배럴에 $70 언더로 내려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식량이죠, 식량. 계속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이 50bp 인상을 했고 다른 그 지난번에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이런 데도 금리 인상이 조금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금리를 묶든지 아니면은 뭐 추경 편성 얘기도 나오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뭔가 완화적인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라면값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라면값도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금리라는 게 이게 연동성이 있습니다. 연쇄 반응을 하는 거죠. 세계 4대 채권 금리는 미국의 이제 T본드, 뭐 T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T노트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장단기에 따라서 표현은 다릅니다만 T본드, 트레저리 본드라는 미국 금리, 연준이 맨날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영국의 길트라는 금리가 있고 독일의 분트가 있고 일본의 JGB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다 순환하면서 연동돼서 같이 움직여요. 한쪽이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가는 거죠. 어제 그래서 길트 금리가 올라가니까 본드, 트레저리 금리도 어제 올라갔죠.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장중에는 후다다당 거리다가 그래도 그냥 뭐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빅테크는 또 막 가는 거죠. 무시하고 올라갔죠. 무시하고 가는 거죠. 네. 뭐 그걸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오늘 아마 국채 시장이 조금 연동을 받을 거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통화 가치가 또 절상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데 원화 금리가 올라가면은 환율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고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가 좀 밀리고 이렇게 그 연쇄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쏘아 올린 저 금리 인상이 우리한테는 매크로적으로는 부담이다라고 하는 거. 뭐 그 정도. 이게 내 재미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뭐 네. 그냥 기업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뭐 맨날 종목 찍어내는 자판기도 아니고 잘 몰라서 종목은 제가. 자, 그렇습니다. 뭐 네. 여기다가 굳이 뭐 금리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따름에 이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섹터와 또 기업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대체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오늘 이제 미국장을 좀 투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하나 좀 찾아오긴 아마존에 했는데요. 비용합니까? 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들어서서 이제 조금 반등 추세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동돼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가 조금 출회됐다. 통화정책 이벤트가 이제 비로소 다 끝난 거예요. 지난주 이제 FMC 회의 있었고, 뭐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 회의 있었고, 오늘 영란은행 이제 통화정책 회의. 영란은행이 이제 사실 25bp 정도 예상했는데 50bp를 올려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파운드가 강세면 이제 달러가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달러가 더 강세였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마도 원달러 환율은 뭐 정부에 약간 또 구두 개입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 1,300원 정도 단기 상단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뭐 아마존이 또 사실 오늘 1,300억 정도 생성형 이제 AI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존 주가가 4%나 올랐는데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한 1,700조 정도 되거든요. 1,300억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불어난 시총만 60조 원이 넘어요. 네. 장사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 AI와 관련된 이슈가 좀 뜨겁다. 아마존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이 좀 강했기 때문에 뭐 매크로 이슈보다는 그냥 오늘은 또 AI 쪽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반등 이런 쪽과 이제 조금 연결을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아마존 관련된 애를 좀 쭉 찾다 보니까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JV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JVM. 네, 뭐 기술주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최근에 또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좋잖아요.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최대 주주인 회사고 요 JVM이라는 회사가 병원이나 약국에 이제 자동화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 약국에서 쓰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한미사이언스 이제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도 사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공장은 아니지만 병원 의원을 이제 주요 고객사를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병의원이 이제 인프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주가도 최근에 아주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이 회사가 이제 아마존의 수혜자냐면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약국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이제 연초에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반응이 좀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JVM도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은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매크로 점검을 하면서 조금 이제 끼워 넣는 종목으로 JVM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JVM. 네, JVM.
이호근 매니저는 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지. 네, 저는 종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종목보다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해봤습니다. 아니요, 네. 기업 하셔도 돼요. 사실은 뭐 기업 얘기가 더 좋죠. 근데 기업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는 지금 여기다 그냥 네. 아마존 이렇게 써요. 맞죠. 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경기 지표가 음.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어요. 지금 뭐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 대비사이 마이너스 0.7 뭐 이런 그다음에 시카고 연운 국가, 캐자스티 연운 뭐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파월이 지금 올해 안에 금리를 2번 더 올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기술주들은 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원래 이제 성장주가 좀 가기는 어려운 국면인데 지금 이제 그 시장은 이런 아니죠. 만약에 네. 성장주가 금리를 딛고 일어나려면 실적으로 밀고 네. 올라가면 실적이 좋으면은 다 필요 없죠. 뭐. 근데 이제 말한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이 생성 AI가 막 실적이 팍 올라오는 단계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FOMC가 작년에 이제 유동성을 많이 축소를 해놨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금리 상승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 은행에서 약간의 이제 트러블 이런 부분들이 막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금리 상승을 멈춘 단계거든요. 그러고 CPI는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지금 계속 이제 활성화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게 6월까지, 그러니까 6월 CPI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월 CPI가 가장 높게 9.1%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해 6월, 그러니까 이제 7월에 발표되는 이제 CPI까지는 괜찮죠. 그렇지만 이제 8월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 물가에 따른 어떤 이제 금리의 어떤 변화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AI가 앞으로 미래에 이제 먹거리가 되는 건 분명히 많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제 그 7월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AI라던가 이런 쪽에 계속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의 이제 응용 네. 범위죠. 응용 범위가 어디로 가느냐인데 네. 사실 게임 쪽을 조금 밀접하게 그쪽도 제일 적용하기가 네. 좋은 것 같아서 했는데 아직은 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네. 요즘은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방산에 AI를 붙이면은 AI가 있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죠. 자, 아까 그런 뭐 정리해야죠. 한 발은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 네. 아마존 넣으라 그랬더니 진짜 넣었어.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매크로이기 때문에 금요일이기 네. 때문에 딱히 고르는 게 없으면은 그런 정도. 김현미 매니저만 기업 선택이 있었네요. 네. 네. 저는 JVM. JVM. 네. 네. 자, 한 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또 선택을 들어봐야죠. 두 분의 선택. 절대 수익 20% 도전. 김영민 매니저는 뭘로? 네. 지금 시간이 조금 아직 남아 있는 거 맞죠? 네, 오늘부터 저희가 네. 개편을 했어요. 사실 중간에 이제 전하는 말씀을 제가 네, 네. 이 광고라는 게 방송사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간에 개장 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급해 죽겠는데 지금 네. 어떻게 될 건데 개장이. 그래서 광고를 앞뒤로 좀 빼고 네네. 연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 2부 통합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종목 얘기를 아직 안 해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 네. 저는 TLB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저기서 이제 TLB. 많이 소개가 됐던 종목이라서 아마 좀 우리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고 저는 좀
자주 못 들었는데. 네, PCB 이제 반도체 기판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이제 계속 뭐 아마존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AI가 좀 핵심적인 또 주제잖아요. 반도체 시장도 결국은 이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메모리 이제 업황 이제 다운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사실 이제 조금 변수가 아까 이원 매니저도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7월 전에 이제 약간 좀 체크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잖아요. 네. 특히 IT 업종은 2분기 때 1분기 때보다도 훨씬 안 좋을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부 다. 그렇죠. 2분기, 3분기에 또 휴가 시즌 겹쳐 있고 뭐 이러면은. 네. 근데 이제 이 AI 이슈 때문에 주가는 이제 먼저 움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좀 떠받들어 줄 수 있는 건 결국 수급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 수급적인 요소가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제 논리가 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이슈 메이킹을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TLB도 AI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GPU라든지 이런 쪽 이제 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이제 HBM3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이제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HBM3 출하한다라고 하고 4분기 때는 이제 HBM4를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I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수혜주들 찾기가 계속 좀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TLB가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회사는 사실 이제 DDR5 쪽도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결국 3분기 이후부터는 DDR5 전환이 상당히 빨라질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게 공장에 이제 창고에 쌓여 있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밀어내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가 근데 대부분 다 이제 DDR4이기 때문에 DDR4는 빨리 헐값에 이제 팔아넘기고 DDR5 생산될 때부터는 가격 반등이 지금 나와야 영업 이제 이익이 회복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DDR5 쪽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하반기 때 턴어라운드 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질 거거든요. TLB도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유망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조금 이제 흘러내리는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단기 조정이 진행될 때 이제 거래량도 좀 급감을 하면서 21선 눌림목을 상당히 좀 잘 만들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한다라고 보면은 오늘 한 24,000원 정도의 매수 맥점을 한번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한 29,000원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 있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TLB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가격 전략이 지금 화면에 나가는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DDR5. 네, 맞습니다. 속도 내는 연관성으로 TLB 주셨고 이호 매니저는 오늘 절대 수익 20% 도전을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제 프로텍. 프로텍? 네, 프로텍 간단히 스파타?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지금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강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AI. 오늘 아마존도 이제 AI 투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듯이 지금 이 흐름은 뭐 그 당분간 쉽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관련주로 뭐가 움직이느냐? 지금 이제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가 이수페타시스 계열 기판 쪽, 기판 쪽이고, 그다음에 또 한쪽이 이제 한미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지금 나누어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갈래에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프로텍은 약간 이제 한미 반도체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반도체 패키징 공정장비 이제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6월 7일 날 한번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지금 이제 레이저 본딩 장비 그 글로벌 OSAT 기업하고 독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다양한 고객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특히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고객이 TSMC. 네. 이 부분의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의 주 장비 중에 이제 레이저 딥플로우 이 장비가 지금 가장 이제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 패키지가 이제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서 이 패키징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GPU를 지금 이제 하게 되면 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 TSMC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를 장비를 열심히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회사도 호황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일단은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한번 급등하고 지금 약간 숨고르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 이용해서 저가 매수 전략인데
일단 485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0%한 49,000원. 손절가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짧게 잡겠습니다. 39,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NBA 골드, 네. 이효근 매니저,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